자, 반갑습니다. 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와주셔서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아, 네. 본인 소개하는 게 제가 익숙하지 않은데, 네, 저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3일 회계법인에서 2019년 8월 정도까지 있다가 큰 뜻을 품고 네. 이쪽 재산세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위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조금 작은 업무가 과하지 않은 쪽으로 옮겼고요. 네. 그 한참 유행했죠. 이제 1, 2, 3. 그렇죠. 네, 그 913 바뀌기 전에 이제 그렇죠. 1년 이후 매수, 네. 보유기간 2년 충족, 그리고 3년 이내 매도. 네. 평온했어요. 여기는 이제 네, 뭐 네, 네. 외우기도 쉽고 그랬는데 네. 얘가 살짝 바뀌죠. 이제 다음 네. 페이지 가보시면 913 대책으로 네. 2년 이내 매도가 되고 이거는 이제 2018년 913. 913. 네. 네. 한참 됐어요. 한참이 아니죠 또. 불과 네. 2년 전이에요. 네.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18년 913 전에 하면 3년이니까 네. 21년 9월이니까 아직 좀 남았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좀 남았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네. 예, 말씀하시죠.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1년 이내까지 왔고 1년 이내. 네, 여기는 이제 거주 요건을 이제 별도로 표시한 건데 네네네. 네,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금이 입증하면 네네네. 이제 거주가 필요하다 정도. 네. 야,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네. 이제 덕지덕지라고 하죠. 이제 각 항목별마다 이제 부가 요건이 이제 다 붙는 거예요. 네. 참 그게 힘드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판인데. 네, 자 이게 요 최종판입니다. 한 이거 잘 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네. 네. 매수 후에 1년 이후 취득을 하셔야 되고. 자, A 하고 나서 1년 후에 B를 사시고. 네. 그다음에 죄송해요. 이게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요거 먼저 봐야 되나요? 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하셔야 돼요. 보유기간 2년, 그리고 네, 또는 2년 거주. 네. 그리고 3년 이내 매도를 하는데, 네. 914 이후 취득.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취득일이 9월 14일 이후다. 네네. 그러면 2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다행히 계약은 뭐 8월 15일쯤 했다. 네네네. 그럼 913 이전 계약이니까 3년이 되는 거고. 네네네. 네. 이렇게 날짜를 이제 구분을 했어요. 이제 전입까지.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 네네네. 결국 이거예요. 아, 이제 네. 요 앞에 그림하고 요 네. 표 두 개를 이제 네. 이렇게 쫙 이렇게 하시면 하면은 좋겠네요. 네. 저도 이제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네. 세법을 따라가기도 벅차서 저도 벅차서 어디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는 이제 못 따라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챙기셔야 되고. 네네네. 예. 여기 이제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그렇죠. 됐다가 중간에 해제됐다가 다시 다시 또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위에 세 개는 사실 네. 큰 문제가 없어요. 요 위에 세 개. 예. 전부 다 3년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조정지역이 네. 변경이 되면 조정지역 네네네. 보유 중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되면 네네네. 913 기준으로 3년, 2년, 네. 1년으로 줄어든다. 네. 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좀 중요하니까 네. 요거만 한번 좀 봐보면은 일단 비조정에서 비조정은 당연히 3년. 네네. 비조정에서 조정이면 3년. 네. 조정에서 비조정 3년. 이제 네. B가 하나만 들어가면 3년이네. 맞습니다. 네. 그쵸?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데 네. 913 전에 취득을 했다. 네. 그리고 요때 취득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계약한 것도 봐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3년. 네. 자, 그리고 조정에서 조정 가는데 여기 해놓으셨네요. 네. 계약금 준 것까지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정에서 조정 갔는데 913 이후라면 9월 14일부터죠. 14일. 네. 자, 그리고 19년 12월 17일. 네. 17일 이전이면 날짜, 16일입니까? 날짜가 네네네. 자, 이것도 이제 얘기에 나오는데 네네네네.
항상 극단적이신 분들, 아니, 사정에 의해서 있죠. 그래서 제가 네네. 보면, 이전과 이후는 그 날짜를 포함이에요. 그렇죠. 그 날짜 포함. 왔다 갔다 하면서 적었는데, 9.13 이전이면 9월 13일까지 계약금 보냈으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네. 우리 12, 16도 이제 16일 날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16일까지 계약금을 보낸 거는 종전 규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조정에서 조정 갔지만 9.13 넘어서 9월 14일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하면은 2년 된다. 2년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정인데 이제 2019년 12월 17일 넘었으니까 1년. 이때는 이제 1년인데 전입 들어간다. 네. 야, 제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다시 말하는 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시라는 거예요. 잘 못 들으니까 아시겠죠? 캡처하실 때 요거까지 살려두세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사가 떴죠. 네네네. 떴죠. 용어가 그렇긴 한데. 네. 기사가 나오고 이제 저 카톡으로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기사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에서부터 이제. 맞아요. 네. 이거 자체가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거를 이제 그 사례를 예시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A 분양권, B 주택, 특히 이런 경우 이제 분양권 계약을 먼저 해놓고 주택을 먼저 샀어요. 주택을 나중에 샀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취득은 분양권의 취득은 아까 입주 잔금, 입주 키 받는 날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비주택이라고 썼지만 얘가 종전주택이 되는 거예요. 19년 2월이니까 날짜가 빨라버리니까. 네. 그리고 분양권 계약은 어떤 저런 사정으로 20년 3월에 취득을 했어요. 네. 다행히 1년 이후의 조건은 이제 만족을 하셨죠. 네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 갑설은 우리 아까 계약 기준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네네. 나는 19년 2월에 취득한 주택이 있고 네. 20년 3월에 취득한 주택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의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를 찾아보면 18년 9월 13일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나는 A주택의 계약을 18년 5월에 이미 했단 말이죠. 2018년 5월. 했으니까 3년 이내에 B를 처분. 여기 또 왜 B냐고 하면 B가 종전주택이에요. B가 먼저 취득한 거죠. B 처분을 하면 비과세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갑설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갑설이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사의 내용은 이제 을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주택 계약 시점에 주택이 없었어요. A주택을 계약할 때 부채액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잠깐 봐볼까요? 주택을 부여한 1세대가 아닌 거예요. 나는 분양권만 취득, 무주택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1세대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칙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 20년 3월 취득이니까 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이 돼버려요. 그러면 1년 이내 처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월 취득하셨으면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21년 4월이니까 오늘 4월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해 있다는 이야기고요. 정말 이건 정말 만우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날짜도 조금 좋긴 하네요. 실제로 이게 바뀌면 진짜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요거는 이제 오프긴 한데 이제 저도 126 국세상담센터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심지어 아직 미확정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126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서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도움되는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이제 최근에 나온 요 뉴스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요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언제 나올지는 좀 모르겠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나오면은 다시 이제 추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로 한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비과세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질문을 한 분이 주셨는데요. 네. 자, 썰 아빠님 한번 질문 봐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무주택자 15년 10월 A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을 했고, 비조정 지역이네요. 네. 자, 그리고 무주택자 2016년 6월 B 분양권 계약금 지급, 이것도 비조정 지역 했고, 네. 2018년 11월에 A 분양권 잔금 납부해서 취득을 했고, 네. 이때 이제 조정 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네. 20년 4월 B 분양권이 잔금 납부 취득, 이것도 네. 조정 지역. 그럼 위일 사례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해야 되는 거냐? 네.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엄청 많단 말이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시중?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갑설로 그냥 3년 이내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실제로. 네네네.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이 돼서. 네. 1년 이내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실제로 상담을 드릴 때, 네.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라서 그런데, 네. 자, 그러면 A 분양권 18년 11월에 취득하신 거는 네. 거주 요건이 없는 상태가 맞기 때문에, 계약 시점이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네네. 매도를 하시자. 네네네. 매도를 하고 속이 편하진 않겠지만, 매도를 나의 리스크를 이제 해결을 하자 하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안전하게 비과세 먼저 받자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20년 4월에 취득을 하셨으니까 이제 1년 이내로 네. 해석이 된다면, 네네. 21년 4월 이전에 처분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번 달이거든. 네. 그리고 또 이제 4월이라고 주셨는데, 날짜도 또 4월 10일 이렇게 취득하셨으면. 저는 요럴 때, 이게 여기서부터는 사실 의사결정 문제인데요. 네, 이제 썰 아빠님 포함해서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이런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A가 오를 것 같거든. 맞습니다. 예, 이제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면 더 좋은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의사결정 플러스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 우리 아까 우리 회계사님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자, 보자.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난감해집니다. A주택 취득일과 B분양권 당첨일이 동일 날짜. 이거는 진짜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거를 정말 자기 본인의 지적 호기심 때문에 여쭤보신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토토케이님은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계사님? 이게 지금 토토케이님 질문을 네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정의로 가면 네. A주택은 취득일이니까 9월 13일에 취득을 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B분양권은 9월 13일이니까 우리 국어 사전 보면은 이전은 네네네. 당일을 포함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9월 13일에 분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B분양권이 주택이 된 취득일 네네네. 로부터 3년 이내로 가야죠. 9월 13일 그 포함이니까. 네네. 종전 규정 적용이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최종희님, 소유권 등기가 조정지역일 때 나와서 그런가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약 분양 요게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소유권 등기가 아니고 분양권 계약 시점에 네네네. 분양권 계약 시점에 주택이 없다. 네네. 그래서 예외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가 요약이에요. 소유권 등기와 관계없이. 네. 그리고 뭐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케이스로 봤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일시주택 비과세가 양도세 국세 파트잖아요, 회계사님. 근데 그 지방세법에서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이제 당첨일, 계약일로 봐서 이제 취득세 중과 적용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건 또 자, 어려워. 잠깐 이야기하면 이제 8월 작년에 이제 61770 대책으로 그 취득세가 바뀌어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계산이 된다 그랬죠. 네네네. 네. 주택 수에 계산이 되면은 그 분양권이 되는 날이 언제이냐를 할 때는 또 당첨 계약일, 당첨일, 당첨 계약일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때 주택 수는 이제 취득세 중과를 따지는 주택 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는 양도세 비과세 관련된 주택 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계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취득세 중과가 핵심인지 양도세 비과세인지를 명확하게 말씀 주셔야지 안 그러면 또 힘듭니다. 그리고 또 뭐 덧붙이자면 이제 비과세 판단과 중과세 판단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용어가 그 한 글자 차이인데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상담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어요. 힘듭니다. 혹시 기타 문의사항이라든가 혹시 이제 나는 정식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주소가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리겔 김성일 회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절친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벚꽃 구경 가세요. 저는 우리 회계사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 한번 흔들면서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여기는, 고맙습니다.